안녕하십니까. 저 주쌤 김도영입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 금요일 방송 책임지러 왔는데요. 오늘이 2월 14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장에 많이 돌았던 앙케이트 조사가 있어서 그걸로 오프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1번 사랑스럽고 행복한 발렌타인데이, 2번 불타는 금요일, 3번 그냥 평소와 같은 금요일, 4번 안중근 의사의 서거일.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 어떤 생각을 번호에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금요일날 여러분들을 뵙는 대박 플러스 시간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요, 일상에서 조금씩 별것 아닌 것 같은 속에서도요, 우리가 재미를 찾아가 보고요, 또 힐링을 해가면서요, 지쳤던 마음도 달래보고 건강을 챙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대박 플러스 시즌2 금요일 날은요, 한 주의 수급을 체크해보고 흐름 부분 속에서 다음 주를 대응하는 편안한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의 콕콕 집은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 02-3153-2611번이겠고요. 또다시 무료 문자는요, 013-3366-0110번입니다. 또한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www.sentv.co.kr로 접속하셔서 종목상담 신청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선착순으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 시황 짧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13.32포인트 옵션 만기가 끝나자마자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1940.28포인트로 마감을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이에 반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오후장에 좀 출회가 되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0.76포인트 상승 마감한 522.5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치 2.7원 하락 마감한 1063.7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의 차익 물량들이 조금 출회되는 것을 제외한다라면 전반적으로 종목별 장세는 계속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간차를 좀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상승을 가지 못하고 숨고르기가 좀 나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이번 주 주쌤이 말씀드렸던 대로 잘 대응하셨는지 궁금하겠고요. 외국인 따라가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오늘도 웃고 계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장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고요. 제 공략주들 포트폴리오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포트가 많이 지금 제외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3종목이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자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바로 서원인텍입니다. 오늘 실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출회가 나왔는데요. 자, 서원인텍 동사의 수급 특징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저평가와 청산가치, 밸류에이션, 가치 투자의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주도 주체를 읽어나면 추가 반등을 빠르게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개인들은 매수 매도를 반복했고요. 특히나 이 주 후반부를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특징적으로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기관계의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에 저희가 외국인을 집중해서 보는 수급 주체가 아니었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죠. 이익 실현을 했겠죠. 기관의 차익 물량들이 나오니까요. 이건 뭐겠습니까? 실적이 발표가 됐고 긍정적으로 화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차익 실현을 일부 물량 자체를 줄이는 과정인데요. 그것을 외국인이 받아주고 있는 형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투신이 이제 와서 물량 출회를 했던 것을 다시 재매수한다라는 거, 공격 투자, 요게 다음 주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원인텍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승 쪽 부근에 14,800원대 부근에 대한 계속해서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만큼 이 부분은요. 직전 고점으로 형성되어 있던 밴드의 상단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강한 상승세, 지수가 올라갈 때 기관과 외국인이 붙여서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수급 자체가 한쪽에선 차익 실현, 한쪽에선 그걸 받아주는 형태만 되다 보니까 박스권 상단을 못 뚫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기술적으로 지금 신호등의 모양에서도 이탈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14,000원을 깰까 말까가 우려감이겠죠. 저희도 수익권에서 마이너스권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기점으로 놓는데요. 자, 황색등에 있는 13,5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종가상 추가적으로 가지고 가보자. 수급 자체가 외국인이 살아있는 시점이겠고 기관 쪽에 공격 성향을 갖고 있는 투신에 그리고 서원인텍 동사의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면서 이번 4, 4분기에 제가 이 말씀 드렸을 거예요. 연말과 올 연초에 IT 부품주 중에 가장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치 중소형주가 망가져 버렸다. 그런데 실적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1, 4분기까지, 2, 4분기까지 진행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많은 종목군들은 지금 이 공포를 즐기고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가 서원인텍이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종가상 13,500원. 제가 여러분들께 그 실적 부분과 이 기술적 분석, 그것을요, 하기 힘드시다면 제가 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주쌤과 함께 홀딩하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 계양전기입니다. 자, 계양전기는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이렇게 있어요. 수급적인 측면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수급을 보면요, 아직 거래량이 많이 수반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 그리고 나서 수급이 개인들의 매수도가 반복되고 외국인들은 공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계는 공격적인 성향이 없죠.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모양이 보니까요. 제가 언급드리고 나서요. 월화수목금 5일 동안 내내 옆으로 횡보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기준점을 정하고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부분도 나오는 부분인데요. 계양전기, 자, 차트상으로도 여전히 신호등의 모양상 정배열 상태라는 표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의 가장 익숙한 건 무엇이었다. 이평선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다이버전스에서 움직이는 이평선들은요. 결국은 이 차트를 실선으로 만든다면 움직입니다. 그것에 대한 정배열과 역배열, 크로스라는 표현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걸 이 신호등이라는 로직을 통해서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분석상 여전히 상승 모멘텀이 있다. 상승, 추가 상승이 있다라는 관점이겠고요. 목표가 자체를 조금 짧게는 잡아놨어요. 3,110원 정도.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한 주 정도 뒤에 찾아뵙기 때문에 추가 반등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다시 매물대가 나오는지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관점이겠고요. 3,110원을 올라타게 되면 3,200원대까지는 추가 반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바로 또다시 이 BMW의 전기차 얘기가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 전기차 하면 우리가 2차 전지에 집중하고 있고요. 또한 2차 전지의 완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에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대기아차가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건 뭐죠? 하이브리드카입니다. 계양전기가 바로 그 하이브리드카의 모터 관련된 부분을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녹스입니다. 이녹스가요. 저희 원칙상이라면 포트에 들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날 저가의 룰 3% 룰 적용에 의해서 저가 편입이 시도가 됐는데요. 이것이 그 기준으로 들어왔다라면 편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익 자체가 9.4%가 나올 텐데요. 현재 제가 21,300원에 매수를 잡겠다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편입이 지금 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원칙이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매매 트레이딩을 잡으신 분들은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단 저하고 여기 하나 체크하자고요.
24,600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역시 이녹스 역시도 실적이 가미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인 24,600원을 강하게 올라타야지만 추가 반등이 가능합니다.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역시 단기적으로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녹스 역시도요. 경쟁사 대비해서요. 가장 안전하게 4분기와 1분기 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자, 이녹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4,600원대 돌아 나오지 못한다라면 저항대가 걸려면 차익 실현 다 빠져나오자 10% 넘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포트가 이제 좀 많이 심플해지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종목군들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주쌤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급 확인하고 다음 주 전략 세우러 갑니다. 자, 이제 이번 한 주를 우리가 흐름을 한번 분명하게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봅니다. 주쌤이 읽어드립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한번 볼까요? 집중해서 보자고요. 한 주 동안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와, 코스피 시장에요. 우리 개인들은요. 열심히 많은 양을 판 것도 아니고 소폭 파는 정도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있었네요. 공포의 매수를 했고 성공을 해서 적정한 대형주 매매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은요. 코스피 시장 처음엔 분명히 지난 금요일 날만도 우리나라 시장의 모든 방송 매체에서 돌아온 외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매도 압박이 좀 있었죠. 오늘까지도 매도가 좀 나왔다. 그러면 제자리 관망을 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기관계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관계는 역시 대형주 쪽으로 특히나 주 후반부가 되면서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게 있죠. 여기서 포인트 하나는 바로 기관계가 대형주 매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포인트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코스닥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요. 우리 개인들이 그러니까 오늘 장이 끝날 무렵에 2시 30분부터 일부 개별주 종목들이 특히 시세가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군들로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개인들의 물량 압박 카드가 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고요. 아마 잘 팔고 나가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계속 사고 있다라는 거겠죠. 지난 한 주도 외국인들이 코스닥 중소형주 쪽으로 집중 매수를 했다. 기관계 보죠. 웬일이래요? 기관계도 중소형 사줬네요. 그래요. 이제 중소형주가 상당히 쌍끌이 매수 가능성에 기대할 수 있는 장세를 우리가 한 번쯤은 점쳐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물 시장 쪽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코스피 시장 쪽을 집중하면서 기관 쪽을 언급을 좀 많이 드렸죠. 이거 하나 체크합니다. 선물 시장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개인들의 변동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2월 옵션 만기도 조용하게 넘어갔고요. 변칙 매매는 있었죠. 외국인들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부터 이번 주 주초까지만 하더라도 선물, 지수라는 부분의 상품에 대해서는 하락 쪽으로 매도 카드가 많았지만 오늘장 같은 경우 강한 매수세로 놓고 강한 반등을 가져다 놓았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기관계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코스피 시장 쪽에서 우리가 주식을 기관들은 많은 양은 아니지만 매수 우위 쪽으로 소폭 사주었어요.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수를 선물 지수에 대한 베팅을 팔고 있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수급을 이렇게 HTS를 통해서 읽어봤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인데요. 외국인 그리고 기관을 놓고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짙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 쪽에
매수를 해 주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 쪽으로는 외국인들 매수를 했고 기관 쪽은 역시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한 주를 정리하는 이유 뭐라고 했습니까? 주쌤이 해드리는 이유, 하는 이유, 다음 주 수급 주체를 찾아서 내 수익을 챙기자는 거죠. 자, 선물 외국인들 마지막 부분에서 총 누적으로 보니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매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기관이 대형주를 매수했는데 방어를 하구나. 시장을 상승 쪽으로 베팅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선물 시장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시장, 우리나라 지금 불확실성이 조금 많이 있죠. 기준금리, 잠시 뒤에 차트를 통해서 조금 변칙 매매가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좀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오늘 강한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매수를, 랠리를 즐기자라고 주쌤이 선물왕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쌤과 함께 했으면 아마 웃으셨을 겁니다. 저는 그것이 뭐냐면, 이 기관 쪽의 매도, 선물 쪽의 매도를 때리고 있는 것 자체가 변칙성이에요. 이 매도를 때렸기 때문에 대형주 쪽으로 매수가 들어온 것 뿐입니다. 그러면 종목을 위로 강하게 오기 위해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느냐, 기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관을 믿어선 안 됩니다. 아시겠죠? 대형주 쪽에서 기관을 믿지는 말자라는 관점이겠고요. 자, 외국인은 이미 대형주 쪽에서는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변칙 매매가 이루어졌고 금요일날 최종 옵션 만기를 잘 마무리 짓고 강한 매수세로 오늘 1조가 넘었다면 참 좋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1조는 안 넘었어요. 자, 누적상으로 매수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이 외국인들은요, 지금 종목으로 트레이딩을 하거나 종목 수익을 극대화내고 싶은 것이 아니다. 이들은 이제 파생시장을 이용한 3월물을 이용한 지수 매매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대형주 쪽에 우리가 매매 전략, 다음 주 전략을 상세하게 잠시 뒤에 짚어보겠고요. 자, 코스닥 시장은요, 요겁니다.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어려우시다라면 내 종목이 실적이 지금 잘 나오는지 4분기 실적 그리고 1분기까지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하다. 그런데 내가 분석이 안 된다 라고 할 때는 주쌤을 찾자. 주쌤과 얘기를 나눠보자라고 했죠. 그럼 주쌤이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중소형주요, 외국인과 기관에 계속해서 공격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요, 테마가, 업종과 테마가 많이 불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 코스닥 쪽에서는요, 우리가 보안 사고가 난 내용이 좀 있었죠. 또한 뭐 있습니까? 네. 남북 경협주가 움직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냥 난리가 또 났습니다. 와, 이게, 여러분, 저기 뭐지? 이게 3D 프린터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이게 구매를 하시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세요? 주쌤 캐릭터를 그래요. 좋습니다. 네. 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차를 한 대 똑같이 3D 프린터를 한번 만들어보지 않을까 싶고요. 자, 요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부 테마성과 함께 실적 종목이 같이 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자, 보안 보고 남북경협주 보고 3D만 보다 보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실적주입니다. 실적. 왜냐하면 자, 서원인텍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녹스 발표했습니다. 자, 단순하게 LMS 발표하고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종목군들 말고 저만이 알고 있는 것들은 공개를 할 수가 없겠죠. 분석을 해놓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IT 부품주 쪽, 또 뭐 있을까요? 강연에서 말씀드렸던 게 세코닉스인가요? 네. 이런 종목군들이 강하게 실적을 가미해서 수급이 누가 들어왔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테마와 기대감이 있는 업황 부분에 대해서는 비중 자체를 많은 약을 하지 말고 실적적으로 집중해서 가보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쌤이. 그래서 요 관점이겠고요. 자, 그러면요.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이제 세워보러 갈게요. 이번 주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외국인들 따라가니까 이제 선물시장 쪽 얘기를 하고 다음 주 전략을 세우는데요. 선물시장 쪽에서 이번 주 한 주 내내 우리는 무조건 수급 주체를 누구 보자? 외국인 보자라고 했죠. 외국인이 자 목요일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급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게 목요일입니다. 월화수 유지를 시켜줬고요. 그런데 오늘 금요일날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조금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다른 분들 얘기하고 계시나 들어보려고 모니터링을 좀 해봤었어요. 저만이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 주쌤만의 독창성을 갖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죠? 이때가 뭐였냐면, 기준금리 동결이 나왔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이 나오면서 선물항에도 살짝 언급드렸거든요. 우리나라가요, 만약 기준금리 인하를 사실은 해도 돼요. 지금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현재 대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 자산을 투자를 지금 활성화시켜야 되는 적기이다라는 발언이 현 정부에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인상 가능성이요. 가계부채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 활성화요. 6년 만에 돌아선다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건 돌아섭니까?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인하 가능성이 사실은 대외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눈치, 일본 눈치나 가능성이 있었던 날이었는데 동결이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변칙성으로 외국인이 뭘 했냐면 주식과 선물이라는 지수를 모두 다 매도로 일관해서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했죠? 바로 오늘 자신들이 다시 강하게 올려다 놓았다라는 겁니다. 변칙성 매매가 이날 말 많고 털 많을 가능성이 있었던 옵션 만기가 잘 끝나고 바로 오늘 금요일날 나오기 시작했는데 변동폭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시장을 이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러 가야 되는 중요한 시점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주쌤 그리고 열심히 전략을 세워야겠죠. 이젠 분명히 종목별 여러분들 계좌의 차별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이 외국인들의 따라가는 매매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선물시장 쪽에서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때 살펴보면요. 외국인들은요. 관망을 했잖아요. 대형주 쪽에 사는 게 없었으면 뭘 했냐면요. 뭐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 사고팔고로 반복하면서 지수의 움직임만 변동만 만들어줬고요. 하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고 있었던 것이 바로 뭐 유틸리티 또한 중공업 또 화학주 이쪽으로 많이 쏠렸습니다. 네. 그런데 외국인은 그나마 하고 있었던 관망세 속에서 사고팔고로 반복했던 건 잘 알고 계시는 전차부대. 지수 비중이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마도 이번 주가 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웩더덕 현상이 커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제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선물지수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하러 갑니다. 다음 주 전략이죠. 다음 주 우리 주체 누구 볼까요? 주도 주체 누구 볼까요?
네. 누구 보셨으면 좋겠습니까? 느낌 오셨습니까? 앞에서 강조를 좀 한 것 같은데. 네. 다음 주 한 주는 우리가 일단 외국인 보자! 외국인만 따라가자. 내 종목에 외국인이 들어오고 대형주 쪽에서 특히나 외국인이 만약 들어온다면 기관 그렇게 신경 많이 쓰지 말자. 내 중소형주에 외국인들은 매수가 들어온다. 기관이 많이 차익 실현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받아주고 있다. 들고 가보자 라는 관점이겠고요. 자, 주도주체 외국인을 봅니다. 그런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지금 과연 변칙 매매가 어느 정도 심해질 거냐 관점이 유틸리티와 음식료입니다. 그리고 굳이 집어넣으라고 한다면 게임주의 성향들이 조금, 이게 뭐 코스닥 쪽도 있는데요. 이 성향이 있는데 게임주는 조금 별개로 놔두고요. 자, 유틸리티와 음식료는요. 유틸리티는 작년부터 여러분들 자산에 분명히 효자 노릇을 하는 막내 아들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유틸리티, 전기, 가스, 통신이죠. 얘가 가면 얘가 빠지고 얘가 가면 얘가 빠지고 얘가 가면 얘가 빠지고 꽉 셋은 다 안 가요. 가다 말다 하거든요. 무겁다고 하지만. 그런데요. 유틸리티는 원년이 걸렸다. 무슨 원년? 이제 이들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다. 우리나라 시장만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음식료 올라갈 만큼 올라갔어요. 어제요. 빙그레가 공장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은 야, 빙그레가 공장 사고가 났으니까 여론에서 많이 사망 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주가에 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지. 그러면 떨어지면 아침에 빨리 사야지 했더니 주쌤을 알았나 봐요.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못 샀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추격 매수할 자리가 아니다, 아직. 우리가 눌림 매수를 잡아야 될 시기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료가 올라가도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 뭐 GS 리테일도 있고요. 대상도 있고요. 무학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빙그레도 있고요. 등등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이 음식료와 유틸리티를 잘 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음 주 초에 유틸리티와 음식료 쪽으로 또다시 외국인과 기관 쪽의 매수가 동반해서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가 같이 올라간다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기 민감주, 방어 섹터가 아닌 경기 민감주 종목도 뭐 중공업 해당되겠죠. 자동차 되겠죠. 화학 되겠죠. 그런 종목군들은 차익 실현 다 하세요. 아셨죠? 분명히 주쌤이 말합니다. 차익 실현하세요. 유틸리티와 음식료가 주초에 계속 쌍끌이 매수로 강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지수 공격 민감주들은 차익 실현을 일단 하고 기다려보자. 확인을 해도 된다. 비싸게 사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코스피 시장. 자, 코스닥 시장은요. 너무 많아서요. 코스닥은 정말 너무 많아서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려야 될까 하는데요.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업종이 하나가 생겼어요. 바로 뭐냐면 보안 관련 쪽이거든요. 지금 신규 상장되고 나서 엄청나게 인증서 관련된 종목이 지금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장대 윗꼬리에 음봉을 하나 맞았어요. 음봉을 맞았는데요. 자, 보안 관련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자.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요 업종이요. 아마 또 효자 노릇을 할 겁니다. 네, 시기는 그때그때마다 네, 주쌤이 잡아드릴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보안 쪽을 보시는데요. 보안 쪽 분명히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일단 하자라는 관점이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다음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갤럭시 S5가 엄청 많죠. 뭐 메탈 케이스 들어간다, 뭐 대체 필름 들어갔다, 지문 인식 들어갔다, 또 뭐 홍채 인식 들어갔다, 뭐 방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방수는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이건 생방송이죠. 그래서 못 하는데, 그 방수 케이스는요, 진짜, 제발
대장이라고 하고 있는 종목이요. 최근에 추천 엄청 나오거든요.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강하게 갔다는 거. 뭐냐면 S5, S4의 액티브 버전에 납품을 해서 강하게 갔어요. 조심하십시오. 자, 갤럭시 S5 엄청난 게 많은데요. 자, 여기서 제가 너무 많아서요. 요거 하나만 딱 오늘은 짚고 넘어갈게요. 뭐냐면요. 자, 지문. 홍채인식 관련된 인식 얘기가 지금 많이 있죠. 제가요, 제가 이제 삼성의 이 갤럭시 시리즈를 저는 써요. 저는, 애국자기 때문에. 네. 뭐 삼성바가 아니라 저는 애국자기 때문에 쓰는데요. 요번에 이 애플의 뭐 아이폰이라고 해도 되겠죠? 네. 뭐, 그게 보니까 뭐 인식을 한대요. 근데요, 저도 제가 보니까, 야, 이게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네.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쌤도. 그래서 한 대를 더 살까 고민을 되게 했었어요. 근데 이 지문과 홍채 인식 하나는 요것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슈프리마가 되고, 크루셜텍이 되고, 몇몇 종목이 더 있어요. 특징으로 이제 두 종목이 가장 핵심이죠. 그런데요, 지금 요건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저도 지금 확인 과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문과 홍채 인식 관련된 이 동사들의 분명히 기술력도 인정이 되고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S4에도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결과는 없었죠. 그래서 요건 지금 확인 과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카더라 통신에 우리가 일단은 속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아셨죠? 제가 공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으면 뭐 여기에 다 들어가죠. 뭐 FPCB 들어가고요. 모듈 들어가고요. 뭐 필름 들어가고요. 케이스 들어가고요. 그래서 S5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지금 수혜주 옥석 가리기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고전에 앞서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하자라고 했죠. 실적. 그렇죠? 이녹스 서원인텍이 가는 이유가 실적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이 된다라는 것은 가능성을 높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일상에서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코스닥 쪽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선물 시장 쪽은요. 저희가 차트를 통해서요. 지수 밴드와 함께 같이 잡아 드리겠습니다. 조금 다음 주 제가 변칙 매매가 되게 심해질 것 같아서 걱정을 좀 하게 되는데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일단 선물지수 쪽에 우리가 요거 하나만 볼게요. 바로 3월 연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시만기가 이번에 들어오는데요. 중요 포인트 제가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요게 바닥이다. 이걸 지금 지지다 말다 할 게 아니다. 왜냐면 이미 신호등에서 돌아 나왔다. 이게 빠지는 게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종목 강력 홀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변칙 쪽으로 올라왔죠. 그럼 무슨 얘기냐? 다음 주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상단이요. 맥시멈까지 256.30 정도까지만 우리가 일단 매수 기조로 봐요. 아시겠죠? 누구를 따라다녀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 선물시장 쪽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 우리가 같이 매수 관점으로 어디까지만 일단 256.20 정도까지만 한번 열어놔 보자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하단 밴드는요. 이제 중요해요. 여기서는요. 변칙성이 걸리기 때문에 수급의 도깨비 장세. 종목은 잘 가요. 근데 선물시장이 막 매도 때문에 떨어져요. 지금 뭐 시장 뭐 종합 내용 가지고 기관이 뭐 손실 중, 뭐 외국인은 뭐 수익 중, 그냥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고요. 네,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보려면 제대로 봅시다. 주쌤이랑 같이. 자,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요. 이게 변칙성이 걸렸는데 지금요 이번 2월 옵션 만기에 선물로 매매해서 수익 난 사람은 금융투자 창구예요. 자, 그래서 하단 밴드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바로 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신 자리가 있을 겁니다. 저는 체크하셨다면 축하를 드릴게요. 대신 뒷자리는 안 드립니다. 어제라는 힌트를 하나 드렸어요. 어제 체크할 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249.xx대가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주초에. 그리고요.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면 굳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물 쪽으로 이런 관점이겠고요. 종합지수 쪽으로 볼게요. 종합지수 밴드가 이제 저요. 뭐냐면 종합지수는 또 이제 그냥 앞에서 선물지수 곱하기 8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 봐봐요. 한 1962포인트 정도까지는 반등치가 좀 남아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외국인의 힘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외국인들은 시장에 대해서 종목 배팅이 아닌 지수 배팅을 했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보자. 그래서 종합지수는 일단 기술적 반등치로 1962 정도로 보자.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 자, 이거예요. 이러고 있다가요. 이렇게 올라오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수면에 내려와 있다가 이렇게 고개를 들 때는요. 여러분들과 제가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내 계좌를 지금 올릴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집중을 해야 돼요. 이게 올라온 거 맞아? 아니야? 이게 긴가민가 할 때는 주쌤한테 빨리 주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지수요. 지금 1900대 얘기가 하는 게 저는요, 분명히 이거예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요, 이 1910포인트 대나 1960포인트 대 자체가요, 모두가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좌가 불어나는 차이는 너무 서로 틀려요. 아셨죠? 아시겠죠? 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 이것만 해보자고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더라. 선물 시장에. 그러면 대형주, 우린 자신있게 조금 더 끌고 가고 중소형주 내 종목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더 강하게 갖고 가보자. 대신 박스권 상단만 좀 뚫어! 라고 하면서 더 강력하게 홀딩해보자. 라는 관점입니다. 다음 주 그럼 뭐요? 기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에서 바뀌었으니까요. 아시겠죠? 자, 다음 주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종목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주쌤과 함께 상담 시작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예스24요. 예스24요? 예. 네, 매수가 비중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4,750원에 35%예요. 4,750원에 35% 비중이시고요. 750원. 네. 자, 예스24 가장 궁금하신 게 하나만. 지금 오늘이면 많이 폭락했어요. 그래서 얼마만 올라가서 매수 좀 한 시점을 잡으려고요. 아, 다시 추가 매수 시점. 아니, 이건 매도. 아, 매도 시점이요. 잘 실현할 수 있는 시점이요. 떨어졌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전화를 끊으시고 화면을 통해서 방송을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요. 최근에요, 시장에서요, 우리가 바로 인터파크 INT가 시장에 상장이 되면서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어요. 이 인터넷 전자상거래 쪽으로요. 근데 예스24 같은 경우도요, 전체적으로 바닥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예스24 같은 거 수급의 특징은 없어요. 오늘 일부 차익 물량들이 조금 나왔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자, 수급 한번 보자고요. 이게 보세요. 열심히 조금 기대감으로 왔죠. 뭐예요? 실적도 아무것도 아닌 업종의 테마로 온 거예요. 개인들 열심히 사다가 팔기 시작했고요. 외국인들 그나마 매도 압박이었는데 오늘 누가 물량을 받았는지 보자고요. 일단 투신과 사모펀드 쪽에서 물량을 받았어요. 자,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파셔야 돼요? 아니면 보유하고 가져가야 돼요? 다음 주 저희가 뭐 보자라고 했어요? 수급에서.
외국인 보자고 했잖아요.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면 강력한 부분이지만, 자, 오늘 마지막에 일단 수급이 기관 쪽에서 핸들링 자체가 들어온 것은 우리가 조금 긍정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종가 자리가 신호등, 주셈의 신호등에서 지지력이 나와 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줄줄이 방어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 부분을 빨리 뚫어낸 듯만 체크를 할게요. 요번에 요 강한 상승세가 들어왔던 4,760원대를 뚫어내는데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오늘 이미 요 모양에서 깨고 내려왔을 때 시가에서 일단은 다 던지셨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대 부분에서 비중을요. 자, 못 뚫어낸다고 한다면 저는 종목을 완전히 교체를 하자라고 예스24는 종목을 교체하자는 관점이겠고요. 4,750원 부분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우리 6782님께서요. 한국가스공사 목표가 손절가 설정 좀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목표가 꼭 설정을 해드려야 되는 겁니까? 오늘 유틸리티 말씀드렸는데, 자, 가스공사는요, 유상증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우리나라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 개인들 창고보다 외국인 창고, 오늘 기관계가 이 고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죠. 왜 들어왔을까요? 잘 판단하시라니까요. 유틸리티와 음식료 쪽으로 주 초반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 우린 뭐 하자고요? 경기민감주? 팔자라고 했습니다. 자,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 공격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게 특징이겠죠. 그러면 보수적 성향과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성향들이 같이 들어왔어요. 유상증자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했는데 딱 나오고 나니까 어머 쌤 이러더라고요. 네, 그거는 뭐 나중에. 네. 그래서 자,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는데요. 일단 단기 목표가가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 72,000원대 부분에 맞고 떨어진 상태지만 여기 또 중요하겠죠. 얼마냐? 70,000원대. 단기 목표가로 70,000원대입니다. 네. 반드시 여기 윗꼬리가 상당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시청자분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서 잘 잡아서 여기서 팔 걸 여기 견디고 나니까 여기 정도 오니까 아이고 종목 다른 거 갈아타야지. 이제 종목 간대는데 경기 민감주 간대는데 중소형주 간대는데 그런 욕심들이 좀 있어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70,000원 자체를 우리가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단 손절가 같은 경우도요. 그래도 지킬 건 지키자고요. 손절가를요. 이익 실현 가격이 아니라 매수하신 가격 66,800원이 종가상 훼손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종가상에서 제외하고 나오자라는 관점. 네, 종목을 좀 교체해보는 관점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 부산입니다. 아, 부산이세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방송하고 승천 끝나고 강연에 내려가는데. 예, 그런데 부산 일부 대한장에서 하대요. 네, 부산 일부에서 합니다. 네, 예, 그래요. 예, 예. 내일 일요일날 뵀으면 좋겠고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아, 예, 저는 삼성카드입니다. 아, 삼성카드요. 네, 매수가 예, 예.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36,500원 매수가에 비중 75%예요. 어우, 비중 75%요? 예, 예, 좀 많이 가지고. 진짜 부산 분들이 남자이신 것 같아요, 정말. 톤은 정말 크신데요. 자,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비중을 이렇게 많이 실은 이유? 축에 중간에 물타기 해가지고 지금.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인 내용하고 짧게 지금의 이 카드 업계의 내용을 살짝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예, 예. 네, 그래요. 전화 끊고 화면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가 조금 이 얘기만 할게요. 최근에 카드 보안 사고가 좀 많이 났죠. 그런데 여기서 피해갔던 카드사가 누굽니까? 삼성카드죠. 그러면 사실은 수혜를 받고 같이 갔어야 돼요. 점유율 자체가 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혜택이 좀 있었죠. 저도 엄청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요, 이제 TM도 못하는 관점이긴 하지만, 우리가요, 많이들 이 생각을 하세요. 롯데, 농협, KB카드가 보안 사고가 나다 보니까, 그 반대쪽인 신한카드라든가 삼성카드, 이런 카드 쪽이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삼성카드는요, 사실 그 부분만 놓고 보시면 안 돼요.
캐피탈하고 관련된 이쪽의 금융 쪽 산업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건 지배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삼성그룹주 부분과 함께 엮어서 해석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요. 비중 75%, 남자다웠는데, 자, 빠져나올 수 있는 곳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조금 어려워요. 수급 먼저 잠깐 보면요. 자, 외국인들만이 매수를 좀 해줄 뿐이지 기관계 쪽에서 매수를 하다가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시점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관 쪽에서 투신 쪽에서 바로 매수했던 이유 뭐다? 카드 사고의 수혜 쪽으로 본 거예요. 그랬는데 금융투자창고 쪽도 같이 사다가 지금 차익 실현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가 신호등에서 빨간 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올라만 타면 돼요. 올라만 탔으면 됐고 올라만 탔으면 돼요. 못 올라탔거든요. 자, 시청자분께서는요. 여기 35,000원을요. 일단 맞고 윗꼬리가 떨어지는 패턴 어떤 꼬리? 이런 모양. 이 모양이 나오게 되면 비중을 일단 절반 줄이세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요. 바로 33,500원에 다시 단가 작업으로 줄인 부분을 돈을 더 많이 투입하지 말고요. 그대로 줄인 만큼 가지고 들어가세요. 그럼 우리가 비중은 그대로면서요. 36,500원의 평단가가 35,0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올라갈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즐기면서 올라가면 되겠죠. 자, 외국인이 사고 있다. 다음 주 누구 보자? 외국인 보자고 했으니까요. 조금 35,000원의 매물대면 어떻게 소화되는지 집중해서 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주쌤이 사볼 만한 종목 제 포트에 이제 집어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포트가 많이 비었으니까. 월요일장 공략주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제가 바로 내일 대구, 부산 갑니다. 지금 방금 전화 오신 삼성카드 비중 75% 상남자. 내일 부산은 강연에 일요일날 뵀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일보 10층에서 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제 내일장 공략주요. 일단 두 종목을 지난주에 4개를 갖고 왔어요. 4개를 갖고 왔는데 그 한 녀석이 급등을 갔어요. 네. 그럼 그게 뭐냐면 차이나 하울 지난주에 우리 원고는 있죠. 우리 작가님은요. 저한테는요. 애무리도 안 주세요. 네. 아까 이녹스 보셨죠? 네. 저만 그래요. 네. 그게 더 좋아요. 네. 그게 좀 좋고요. 차이나 하오랑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녹스는 우리가 편입 실패가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자, 첫 번째 다시 재편입되는 종목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은요. 우리가 그때 이 바닥권에서 막 시작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는 관점이었거든요. 바로 이 부분은 뭐냐면 박스권 자체에서 아직 돌아나갈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솔브레인은 일단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요 녀석도요. 다 이렇게 빨간 것만 닿으면 자꾸 떨어지면하는데요. 우리가 단기 목표가를 그래서 조금 짧게 잡아요. 단기 목표가를요. 44,500원 딱 빨간등에다 잡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아쉽게 손절 나갔잖아요. 그럼 복수 한번 해야죠. 그런데 포인트는 기업은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돼서 분명히 봐야 될 기업 중에 탑5 중에 하나다. 라는 관점이겠고요. 매수가 눌림 기다려봅니다. 역시 42,000원에 우리가 저가 편입 시도를 한번 해보겠고요. 손절가는 39,800원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한 종목은 또 뭐냐면요. 저는 지금 시장을 조금 여러 가지 시각을 보다 보니까 변칙 매매가 생길 것 같아요. KPF를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권입니다. 바닥의 추셈이랑 하면 늘 수익이 좀 좋았었죠. 이 동사 같은 경우는요. 이제는 단조와 피팅 관련된 업체들을 잘 보셔야 돼요. 건설 경기가 살아난다. 중공업이 좋아진다. 이런 것들 카더라 집중해서 일상에서 잡았던 종목. 그래서 중소형주 쪽으로 우리가 관점을 보겠고요. 매수가 조금 눌림 목사입니다. 이제 양봉 하나 들었는데 급할 필요 뭐 있습니까? 6,000원에 매수를 들어가고요. 단기 목표가 대신 6,750원으로 직정 상단 부근까지 홀딩 전략입니다. 손절가는 남색 등이 있는
5,380원의 손절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대응하셔서 챙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주쌤이 준비한 대박 플러스 시즌2 주쌤 김도영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감사합니다.